샘TV 상담소 9회차 진행을 맡은 혁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글로벌 셀링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것만 같은 아마존이지만 샘TV 상담소와 함께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다 보면 더욱더 발전하는 하루하루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 혁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과 고민들을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셀동민님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마존에 제품을 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리스팅할 때 카테고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제품에 딱 맞는 카테고리 선택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선택한 카테고리는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네, 처음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하시다 보면 설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카탈로그, 그 다음 Add a Product, 이후에 I'm adding a product not sold on Amazon,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처음 이제 보이시는, 그리고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카테고리입니다. 처음 제품을 아마존에 등록하실 때에는 이 카테고리부터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난감하실 텐데요. 그럴 때 내 제품의 카테고리를 찾아보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존 시스템에서 검색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m adding a product not sold on Amazon 까지 클릭을 하고 나면 이렇게 프로덕트 타입을 선택하는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서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내 제품을 분류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 제품이 남성용 지갑이면 맨스 월렛을 검색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뜨게 됩니다. 또한 내 제품이 피부에 바르는 로션이라면 스킨 로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게 되고, 이후에 내 제품과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제품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 셀러들의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아마존 검색창에 내 제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시고, 검색 결과로 보이는 제품들 중에서 내 제품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선택하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후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는 곳에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표시되게 되는데요. 그럼 해당 카테고리를 잘 봐두셨다가 리스팅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들어갔는데 카테고리가 안 보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제품을 찾아보셔도 되고 하지만 계속해서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주소창에 B로 시작하는 아신 이후의 부분을 쭉 지워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카테고리가 보이게 됩니다. 아신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주소창에 amazon.com 하고 슬래시, 그리고 제품 타이틀 하고 슬래시, 이후에 DP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고 슬래시가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 바로 아신입니다. 이렇게 아신 하고 슬래시 이후의 부분을 지워주시면 카테고리가 보이게 되고, 이거는 잘 모르시는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찾으셔서 리스팅을 하셨는데 그 후에 카테고리를 수정해야 한다면 아마존 내부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카테고리는 브랜드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브랜드 등록을 하셨으면 더더욱이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 제품 등록하실 때 더 이상 카테고리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첫 번째 질문 해결!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주쟁이님의 질문인데요. 제가 아마존 창고에 있는 제품을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무료로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아마존에는 쿠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쿠폰을 활용해서 무료로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마존에는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툴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쿠폰입니다. 쿠폰의 경우는 간단하죠. 고객에게 금액 또는 퍼센테이지로 할인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 있는 쿠팡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썸네일에 이렇게 쿠폰이 표시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금액에 따라 5,000원 할인이라든지 추가 할인 쿠폰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썸네일에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주황색 배너로 쿠폰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마존도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가격 할인을 진행할 때 쿠폰을 적용할 수 있고요.
쿠폰의 경우 앞서 보았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과 같이 초록색 배너에 쿠폰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할인 금액 또는 퍼센테이지와 함께 썸네일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만 쿠폰의 경우는 5%부터 80%까지 할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쿠폰의 경우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고객에게 100% 할인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위해 미국에 있는 인플루언서나 고객에게 제품을 무료로 보내주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직접 제품을 고객에게 보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송비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MCF, 즉 멀티 채널 풀필먼트 라는 기능입니다. 이 MCF는 쉽게 말해서 아마존 창고에 있는 제품을 미국 내 고객에게 보내기 위해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만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MCF는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미국 내 자사몰이라든지 아니면 쇼피파이 등과 같이 그런 다른 플랫폼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들어온 주문을 아마존 내 재고에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정보만 알고 있으면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마존 창고에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바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지인에게 제품을 무료로 보내는 것과 함께 마케팅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다른 플랫폼에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방면으로 이 MC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에게 MCF를 활용하는 서비스 피를 지불하셔야 하지만 미국 내 택배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합리적인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내가 미국 내에 있는 지인이라든지 고객에게 제품을 무료로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해결!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이몰님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이번에 아마존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마존 광고는 브랜드 등록이 된 셀러만 가능한가요? 네, 아마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광고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마존 내에서 내 제품을 소비자에게 잘 검색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럼 아마존은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존에서 진행하는 유료 광고는 기본적으로 PPC, 즉 페이퍼 클릭 광고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마존의 광고 시스템은 클릭당 비용이 지불되는 광고인 것이죠. 내가 광고를 설정하고 광고를 통해서 내 제품이 막 노출되었어도 고객이 내 제품을 클릭하지 않으면 광고비가 지불되지 않는 방식이 바로 이 PPC 광고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아마존뿐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CPM, Cost per Mill이 있고 1000회 노출이 되면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죠. 또 CPA, Cost per Action 같은 경우는 행동당 비용이라고 해서 고객이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판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특정 행동을 진행했을 때 지불하는 광고비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PPC 이외에도 현재 CPM 광고 방식이 존재하고요. 자, 그럼 질문으로 돌아와서 브랜드 등록이 된 셀러만 광고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브랜드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셀러도 아마존의 PPC 광고인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 등록이 된 셀러들은 스폰서 프로덕트 광고 이외에도 스폰서 브랜드 광고와 스폰서 디스플레이 광고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아마존의 유료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이커머스 플랫폼의 붐이 일어나면서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마존에 많은 셀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PPC 광고를 정말 많은 셀러가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몇 년 전과 비교하여 봤을 때 현재 광고 단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이 광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내부 광고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아마존 외부 광고에 또한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 광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까지 해결!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 팸TV 상담소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은 상품 등록에 대한 부분부터 아마존 광고에 대한 부분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들을 다뤄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마존을 진행하시면서 또한 쇼피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든지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든지 하는 부분은 유튜브 댓글 또는 팬글로벌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질문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저 혁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